예, 여러분 7교시 시작합니다. 이 책의 10과죠. 자, 그러면 우선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한 강의안을 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김중태 씨의 세바시 강의안 15분짜리를 듣겠습니다. 볼까요? 예. 이분이 김중태 씨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 IT 시대에, 특히 빅데이터 시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문화원 원장인데, 무슨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IT에 있는 문화원이에요. 자, 이분의 양력을 보면, 1991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무슨 스펙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사만 졸업하고 4년제 대학만 졸업하고 이렇게 IT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책을 낸 걸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스스로 이제 김중태 문화원 원장, 2009년부터 이것을 IT 문화원이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거의 사이버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한 분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컨텐츠를 책으로 만들고,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죠. 김중태는 IT 컬럼니스트이자 컨설턴트이다. 현재 IT 문화원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및 여러 기업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예, 이렇게 무슨 대학원 석사, 박사 안 나와도 얼마든지 이러한 IT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분은 정보 관련 전문가죠.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서로는 약 20여 권의 저서가 있어요. IT 취업 그것이 궁금하다, 모바일 혁명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대한민국 IT 역사죠. IT사 100, 그 다음에 창업력, 인터넷 쇼핑몰 웹 2.0의 날개를 달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소개하고, 이렇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블로그 교과서, 웹 2.0 시대의 기회, 시멘틱 웹, 하드웨어 8만 대장경, 김중태의 통신 이야기 등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의 철학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예, 그의 철학은, 제가 이 액트 10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 욕망의 존재다. 지난 시간에 그 욕망 이론, 욕구와 욕망 이론에 대해서 심리학 이론들, 메슬로우라든지 프로이트, 융을 배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재해 있는, 우리에게 잠재해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욕망이죠. 이 욕망에서 출발하여 인류는 여러 번 지식혁명을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제 프로이트는 그 기본을 성욕이라고 보았고, 아들러는 권력욕이라고 보았죠. 또 융은 집단무의식이라고 보았고요. 이 근대 혁명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를 발명하여 성경을 출판한 데서 시작했다. 최초의 출판된, 이렇게 책자로 출판된 성경이 1450년에 나왔죠. 그 라틴어 불가타라는 성경을 1450년에 활자 출판을 한 겁니다. 그 후에 1950년경에 킨제이 보고서에 의한, 킨제이도 심리학자죠. 성심리학자인데 성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남녀의 성습관이라든지 성의식을 조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성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또 자유로운지를 통해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어려워졌죠. 이제는 어떤 정부가 독점을 하거나 또는 교회가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어떤 기업, 소수의 기업이 또 독점하기도 어려워졌죠. 이러한 경향의 결정적 변화를 준 것이 IT 혁명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이 엄청난 정보에 접근하게 된 반면에 정부나 기업도 또 학문, 학계, 이렇게 옛날에는 대학의 학자들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물론 첨단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학자들이 하지만 그것이 금방 대중화되고 있죠. 지금 대중의 사생활의 다양한 욕망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했다. 인터넷 접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이런 소셜 미디어나 구글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그 플랫폼에서 다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동하는 거라든지 은행 관계, 모든 업무 이런 걸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혁명을 물론 정부도 가지고 있죠. 금감원은 우리의 재정 정보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정보혁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분은 긍정주의자죠. 오히려 소통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미래의 행복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이용하자. 이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이 혁명을 오늘날 소위 빅데이터, 5G 혁명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여기서 지금 아무도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학교의 모든 수업도 지금 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여기서 행복을 정확한 또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자.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 욕망의 존재다. 이 욕망에서 출발하여 인류는 여러 번 지식혁명을 이루어냈다. 근대 혁명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를 발명하여 성경을 출판한 데서 시작했다. 그 후 1950년경에 킨제이 보고서에 의한 성혁명을 거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향에 결정적 변화를 준 것이 IT 혁명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이 엄청난 정보에 접근하게 된 반면에 정부나 기업도 대중의 사생활의 다양한 욕망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했다. 인터넷 접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새로운 정보혁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소통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미래의 행복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이용하자. 이것이 이제 이분의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생각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 이게 지워졌네. 유튜브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6분짜리 세바시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주제가 소통에 지나죠. 무슨 얘기죠? 오늘 제 강의 잘 들으면은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비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가우시죠? 그것도 무료로. 화면에 보이시는 거 왼쪽인 거 기별입니다. 조선시대 나라에서 만든 신문 관보예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 글자가 발명되면서 소통에 굉장히 큰 혁명적인 진화를 하게 됐죠. 얼굴을 마주쳐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했는데 드디어 멀리 떨어진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활자는 이것을 훨씬 폭을 넓혀놨어요. 예를 들어서 부와 권력의 원천인 성경, 라틴어로 돼 있고 필사본으로 소수에게 독점되는 겁니다. 정보는 과거에 소수가 독점했어요. 귀족과 성직자가. 그렇게 중세 천년을 이끌었죠. 그런데 활자가 생기면서 독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요.
백부, 천부, 만부, 천만부.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정부의 대량 복제 사건이에요. 그 이전 어떤 정부도 천부, 만부 단위 복제된 적이 없죠.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게르만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천민들의 언어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천민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공유하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정부의 대량 복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죠? 오른쪽 있는 게 면죄부인데 뭐야? 면죄부 사면 천당 간다. 순 거짓말이잖아. 야, 교황청 정부 때려 엎어? 루터의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가 기독교 방송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죠? 예. 기독교의 모토가 뭐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자예요. 그것이 기독교 모토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그리고 마법이동 각발달시켜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은 1, 2차 세계대전, 신본에서 인본의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혁명도 일어나죠. 시민혁명.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소통 방식에 또다시 변화가 생기됐어요. 어떤 식으로요? 첫 번째, 감성까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지금은요.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을 그대로 카메라 찍어서 내 여자친구에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악산 정사에서 이런 꽃. 내 심장이 이렇게 너를 생각하며 뛰고 있어. 휴대폰을 대면 그 떨림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휴대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노래 나는 곳에다 이거 대면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려줘요. CD를 찍으면 앨범 정보가 뜨고요. 기계에다 대고 있으면 자동차 어떻게 보면 다 알려줍니다. 기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내비 가지고 오셨죠? 기계 하라는 대로 전방 3태 좌회전, 우회전, 톨비 이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내비를 종료합니다. 기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걸 다 외워야 됐어요. 꽃 이름은 달달달 외워야 되고 화강암, 화성암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지식은 암기 대상이 아닌 게 됐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ICT 산업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ICT 산업에서 I는 주로 인터넷 산업, C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정보통신 산업을 얘기했어요. 휴대폰 이런 것들. 앞으로는 아닙니다. I는 이름 그대로 정보 산업인데 이건 누가 담당하냐? 전부 기계가 담당해요. 형식화 가능한 모든 지식은 전부 기계가 담당입니다. 그동안은 이 형식지란 걸 어디다 담아서 전달했죠? 활자로 책에 담아서 우리가 20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건 기계가 담당이에요.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뻘짓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C는 뭐냐? 앞으로 소통이에요. 이름 그대로요. 휴대폰 기술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 보면 두근두근 뛰는 거 기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T 산업 전부 기계 담당하는 건. 잘 나가시는 김 부장님, 일은 만족하시나요? 가족들은 평안하시고요. 건강은 사람 소통을 해요. 수술, 약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자 돌림, 검판사, 변호사, 의사, 약사가 정보를 자기가 독점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옛날 귀족 성직자처럼요. 근데 예를 생각해 보세요. 불과 2, 3년 전 우리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영문들이요. 돈을 내면 노란표, 지하철표를 주는 건데 40돈 마켓했는데요. 지금 다 기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5천 내면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했어요. 기계는요. 밴딩 머신 한 번도 1,000원도 안 틀려요. 매도권을 처리하는데. 그 결과 영문들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고객 여러분? 전부 다 도우미로 바뀌었습니다. 역할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었어요, 지금 교육들. 소통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의사, 약사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20년 대출상은 각막을 십자로 절개해서 양파꽃을 벗겨내가지고